비트코인 가격이 2017년에 고점이었던 2만 달러 근처에 도달했을 때 이제 전고점 근처네 이 풀숏이다 저거 절대 못 뚫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 3만 달러가 되면 너무 높게 상승했다 이제 하락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못 들어갔다가 4만, 5만, 6만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모르겠다 가자라고 외쳤다가 물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네, 현재 크립토 마켓은 완연한 초기 시장이며 다음번 찾아올 상승장의 경우는 다시는 볼 수 없을 크립토 마켓의 마지막 불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다음 상승장을 통해 암호화폐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것이며 규제의 완비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암호화폐는 완연하게 전통금융권도 인정하는 자산군 중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 토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횡보 속에서 다가오는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때 나올 결과가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겪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53% 하락한 22,95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2.06% 하락한 이제 1,578달러대, 6위의 XRP는 1.30% 하락한 0.4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2.4%, 18.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1%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3%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XRP 역시 숏 포지션이 67%로 전반적으로 하락을 보는 선물 투자자분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제 이번 1월 들어서면서 이 시장이 상승 곡선을 탐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뉴스들이 있지만 이 대부분의 뉴스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들이 제도권 안으로 본격적으로 들이려는 움직임들이죠. 이제 얼마 전 국내 금융위원회의의 경우는 이 증권형 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빠르면 다음 달 만들 것이라는 발표를 함에 따라 이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행과 유통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이 증권형 토큰을 제도권 내로 편입한다라는 계획인데 이러한 변화는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쉽사리 생각할 수 없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STO, 증권형 토큰과 암호화폐가 다른 길을 가지만 이 큰 틀에서 코인, 토큰이라는 형식 안에서는 분명한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지난 2021년 전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줘야 한다라는 발언을 생각하면 이 시장의 인식이 이 대한민국 안에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충분히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한 이제 국내의 경우는 이 트래블 룰이라는 전대미문의 법을 만들게 되었죠. 이제 처음 만들 당시는 뭐 이런 걸 만드냐, 왜 대한민국에서만 이렇게 만드는 거냐, 이게 국내 거래소들을 키워주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온갖 이야기를 들었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욕을 먹던 트래블 룰 덕분에 지난 11월 발생한 FTX 사태로부터 이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주는 1차 방어선이 되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이제 최근에는 상당히 놀라운 소식이 나왔었는데 바로 이 시카고 옵션 거래소 CBOE에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USDT 등 5개의 가상자산 상장을 추진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옴으로써 다시 한번 시장은 들썩이게 됩니다.
이런 소식들이 지금 당장에 가격을 끌어올리지는 않고 있지만 이제 분명하게 이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이제 현재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대표는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신규 가상자산 상장은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규제 불확실성이라 이제 현재 크립토 마켓에 들어온 지 제 기준으로는 횟수로 6년이 되어 가는데요. 아직까지 규제의 불확실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이 이 얼마나 초기 시장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이제 크립토 마켓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알아차릴 수 없는 속도로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 23,0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초기 시장이라는 것을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 꼽히는 무디스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현존하는 스테이블 코인 20종에 대해서 준비금 증명 수준에 따른 등급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이제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공식 신용 등급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게 됩니다. 이렇듯 현재 모든 것들이 초기, 최초, 초반, 규제라는 단어가 난무하는 시장임을 우리는 두 눈으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스탠스를 잡아가야 할지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통상의 투자자분들이 2021년 2월에서 4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른다는 말을 듣고 무작정 사면 오르겠지 하면서 투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을 것입니다. 이제 저 또한 2017년 그러한 방식으로 투자했기 때문이죠. 그냥 돈만 넣으면 상승할 줄 알았던 시장이 참 무심하게도 작년 계속해서 하락하며 손절을 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버티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한번 버텨보자라는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 크립토 마켓은 명백한 사이클이 존재하고 이 크립토 마켓의 사이클은 다른 자산군들보다 빠르게 돌아갑니다. 단 그만큼 자산군 중에 위험 자산군 중에서도 급등락이 심한 편이죠. 이제는 사이클상 상승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이번에는 저번과 다를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확신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표는 2018년, 2019년, 2020년 초에도 유튜브를 통해 댓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었었습니다. 심지어 저 또한 이제 제 확신이 약해질 때가 당연히 있었죠. 정말 이 사이클대로 안 가면 어떻게 할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참 놀랍게도 이 4년의 사이클 시기는 돌이켜 보면 이 비트코인의 탄생 이래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2021년, 2017년, 2013년 모두 말이죠. 이에 대해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제 본인들만의 투자 철학이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2020년 말이나 2021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2017년의 고점이었던 2만 달러 근처에 도달했을 때, 에이 이제 전고점 근처다, 이 풀숏이다, 저거 절대 못 뚫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3만 달러가 되면 너무 높게 상승했다, 이제 하락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못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4만, 5만, 6만 달러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모르겠다, 가자라고 외쳤다가 물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네, 현재 크립토 마켓은 완연한 초기 시장이고 다음번 찾아올 상승장의 경우는 다시는 볼 수 없을 크립토 마켓의 마지막 불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상승장을 통해 이 암호화폐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것이며 이 규제의 완비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암호화폐는 완연하게 전통 금융권도 인정하는 자산군 중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무엇이든지 누구나 좋다라고 인정할 때는 이 투자의 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크립토 마켓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마지막 골든타임이 현재의 시기를 시작으로 다음 불장으로 예상되는 2024년 후반에서 2025년입니다. 과연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나가야 할지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네, 무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서론이 무슨 영상 길이의 반을 차지한 것 같은데, 네, 무튼 그렇습니다. 이 크립토 마켓은 아직까지 너무나 초기 시장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예, 지난 2017년의 상승장은 개인들의 자금이 이끌었다라는 분석이 대부분이고 2021년의 상승장은 기관 자금이 이끌었다라는 것이 평이한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올해 2023년 1월 들어서 30% 가까이 상승한 이 크립토 마켓은 어떠한 자금이 상승을 시킨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의 정점이다, 물가 상승이 둔화되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누구 자금이 들어온 거냐에 대한 대답을 찾기는 쉽지 않았었습니다. 이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업체 매트릭스 포트에게서 이에 대한 답이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화면 이동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시면 분석 1월 BTC 반등 미국 기관이 주도했다라고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싱가포르 소재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업체 매트릭스 포트가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 40%가량 상승해 2013년 이후 최고의 1월을 맞이하고 있으며 40% 상승분 중 35%가 미국 거래 시간에 발생했다. 이번 상승은 미국 투자자들이 주도한 셈이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매트릭스 포트 리서치 및 전략 책임자 마르쿠스 틸렌의 경우는 이 미국 투자자의 이번 랠리 기여도는 85%이다. 미국 기관들은 현재 현물 구매뿐만 아니라 무기한 선물 계약도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바닥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셈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도이치 디지털 에셋 또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의 상승을 근거로 미국 기반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으며 이 코인베이스 인스티튜셔널 발음이 힘드네요. 네, 무튼 이 연구 책임자 데이비드 구옹 또한 이 헤지펀드 기업 및 자산 운용사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일단 여기서 나오는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지표의 경우는 대형 고래들이 매집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인베이스 프로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인데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의 경우는 이 크립토퀀트나 글래스노드와 같은 온체인 데이터 업체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무튼 현재 여러 지표들을 확인하였을 때 이번 상승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인하여 상승했다라는 것이죠. 지난 11월 FTX 사태 이후 급락이 이어졌지만 12월 들어서 고래들의 매집 소식 그리고 알람들이 쉴 새 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매집을 시작한 효과들이 지금 나온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실제로 기관의 자금으로 상승을 한다라면 다가오는 FOMC 이후 더욱 큰 상승세를 노려볼 수 있겠죠. 이제 통상의 자금의 흐름은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고 개인의 자금이 들어온 후에 국가의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통상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어느 FOMC보다 이번이 결과를 더욱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참 마음 같아서는 이 롱 포지션의 레버리지 한 30배 정도 걸어두고 싶지만 이 워낙 FOMC 직전 움직임이 아주 괴랄하기 때문에 이 3일 전부터 100만 원 정도만 한 5배로 롱 포지션을 걸어둔 상태인데요. 이 선물은 레버리지 잘못 썼다가 워낙 혼난 적이 많아서 이제 많은 자금으로 특히나 높은 레버리지는 못 쓰겠더라고요. 네, 무튼 FOMC에서 금리 동결은 바라지도 않으니 25bp 인상 정도만이라도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는 이 스포츠가 있나요? 이제 저는 딱히 좋아하는 스포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씩 하는 스포츠가 있는데 바로 탁구입니다. 이 탁구를 실제 탁구장 가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 뭘로 할까요? 이제 제가 VR 게임을 워낙 좋아해서 이 메타퀘스트라는 가상현실 기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탁구를 즐겨 하는데 제가 가져온 사진을 보면은 구닥다리 온라인 게임 같이 보이죠. 하지만 이게 지금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제 하는 거랑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현실감이 장난이 아니죠. 이 온라인을 통해 다른 사람과 탁구를 즐길 수가 있어서 실제 탁구의 현실감이 나는데요. 이러한 것을 예전에는 우리가 온라인 게임 아니면 그냥 가상현실 게임으로 불렀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거의 통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온라인 게임들도 이제는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NBA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 NBA 경기를 메타가 구축한 메타버스에서 본다고 하는데요. 이게 일단 무슨 내용인지 내용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NBA 경기 메타가 구축한 메타버스에서 본다라고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미국 프로 농구 NBA와 이제 메타가 메타버스에서 52경기를 방송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비트코인닷컴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NBA와 메타는 기존 파트너십을 연장하면서 NBA의 일부 경기를 메타버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데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총 52경기가 가상현실을 활용해 메타버스 앱 엑스타디움에서 스트리밍될 예정이며 이 앱에서 경기를 보려면 메타버스의 메타버스 헤드셋인 이제 메타퀘스트 2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관련 경기는 메타의 메타버스 앱인 호라이즌 월드에서도 볼 수 있고 이 중 5경기는 180도 모노스코픽 기술을 적용해서 마치 경기장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현재 이제 저희 경우는 메타퀘스트 2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직 메타버스 상에서 NBA 경기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대략 어떠한 느낌일지는 상상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지금의 기술로는 끊김이 생각보다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엄청나게 사실감이 느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VR 컨텐츠가 그렇듯 말이죠. 이제 지난 2021년 10월 이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꾸면서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의 엄청난 상승세가 돋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참 아쉽게도 한때의 트렌드로 그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이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영화와 같은 사실감을 전달받기는 쉽지가 않지만 이제 최근에 이러한 가상현실에서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 후각, 미각 또한 구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하며 이제 지금 보시는 이러한 기구들을 통해서 컨트롤러가 아닌 실제로 걸으면 걷고 뛰면 뛰고 앉으면 앉는 장치들은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공간과 가격이 문제일 뿐인데요. 지금 당장 보면 그저 10년 전 나온 온라인 게임들과 다를 바가 없는 껍데기만 이제 메타버스와 같은 느낌이지만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정말
공상과학 영화나 이 소설에서나 보았던 일들이 실제로 구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이러한 변화들이 놀라운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가상현실에서 사용될 화폐가 이 비트코인으로 통합이 되면서 가상현실에서 노동이나 사업을 통해 번 비트코인을 현실과의 경계 없이 이체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현실과 가상현실의 경제권 구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참 그만큼 세상의 변화는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투자하는 암호화폐가 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 역할을 하는 암호화폐는 완연한 초기 시장이죠. 이제 2023년 1월 들어서 시장이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